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지난 일요일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승기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당선 공고를 하면서 2주간에 걸친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방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한인사회 곳곳에서 민승기 회장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민형사상 법적 공방도 예상돼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라운드에 접어든 뉴욕 한인회장 선거,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시작된 공방이 지난 일요일 선관위의 민승기 후보 당선 공고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민승기 현 회장이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34대 뉴욕 한인회장에 취임하기까지는 험난한 앞날이 예상됩니다. 먼저 지난주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측이 퀸즈 검찰에 고발한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조작에 따른 공문서 위조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가처분 신청을 대신해 김 후보 측 선대본부는 민 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민 회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탄핵은 이사 20명 이상 또는 정회원 2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이사회에서 47명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 그리고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 회장이 임명한 이사진의 3분의 2 찬성은 사실상 어려워 탄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승기 회장이 법률적 공방과 탄핵이라는 관문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가장 큰 벽은 등 돌린 한인사회의 여론입니다. 민 회장이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 한인회에 도약을 공약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단체가 민 회장과 맞서고 있어 반전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민 회장이 발언한 한인회관의 장기 리스에 대해 회관 매각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증폭되고 있어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변함없는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한미동맹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어제 포럼에는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도 참석해 뉴욕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동맹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어제 저녁 퀸즈 컬리지에서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과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포럼에는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도 참석해 뉴욕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소통했습니다. 안호영 대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한국과 미국 모두 많은 경제 발전이 있었다며 미국이 국제적 리더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70년 동안도 국제적인 리더십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도 그런 리더십 역할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이제 미국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나라가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한국이 지난 70년간의 바탕으로 그런 미국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 거기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안호영 대사가 뉴욕 사회의 리더들과 소통하고 한인 사회를 만난 것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ueens is home to the largest Korean American population in all of New York State, and we're so proud and excited that Ambassador An can come out here to Queens, New York City, and to really just have a dialogue with many of the leaders right here in Queens and New York City on how we can further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2013년 5월 제24대 주미대사로 임명된 안호영 대사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한미 관계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제 대형 트럭과 엠트랙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지만 약 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제 오후 12시쯤 중장비를 운반하던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철로에 끼어 승객 220여 명을 태운 M트랙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을 출발해 워싱턴 DC를 경유하는 뉴욕행 열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리팩스 카운티 경찰은 열차 운전수가 철로에 멈춰선 트럭을 멀리서 보고 정차를 시도했지만 결국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충돌로 짐을 싣고 있던 열차 한 칸과 비즈니스 클래스 열차 한 칸이 부분적으로 탈선했지만 다행히 전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40여 명이 부상을 당해 할리팩스 메모리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는 사고 직전 트럭에서 탈출했으며 부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트럭이 우회전을 시도하다 결국 건널목에 끼면서 열차와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원정 출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 출생에 의한 미 시민권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미국 출생 자녀와 원정 출산에 의한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킹 연방 하원 의원과 데이빗 비터 연방 상원 의원은 최근 동일한 내용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영주권자, 미 군대 복무자인 신생아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부모를 둔 신생아에게 시민권 취득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불체자 자녀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일시 체류자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연방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체자 급증과 원정 출산 문제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공화당이 비록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는 데다 수정헌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정 불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년 한인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도나 불륜 등 가정 불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2014년도 하반기 상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상담 1,326건 중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이 1,011건으로 76.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스마트폰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낯선 이성과 만남을 갖고 외도를 하는 중년 한인 남성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김희옥 상담 디렉터는 요즘 40대 이상 중년들이 카카오톡이나 데이팅 웹사이트 등 모바일을 이용해 불륜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금전적 사용을 억압하는 경제적 폭력과 성적 학대, 신체적 폭력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뉴욕 가정상담소는 1년 전부터 학대받는 한인 아동과 부모를 함께 상담하는 패런팅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학교로부터 위탁받는 아동 학대 상담 케이스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정치인 30여 명이 설 공립학교 휴교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이슬람 명절을 휴교일로 지정하면서 설을 제외시킨 드블라지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과 뉴욕시 의원 등 18명은 설날을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공식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레이스맹 연방하원 의원도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하원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설을 휴교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슬람교 양대 명절뿐
아니라 설날도 공립학교 휴일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5에서 16학년도 학사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설날을 공립교 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서한은 특히 뉴욕시 공립교에 재학 중인 아시안 학생은 약 15%로 이들의 설날 당일 결석률은 80%에 달한다며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설날을 가족들과 즐길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소 수감 취소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캠페인이 뉴욕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16세부터 일반 교도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서 교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수감 청소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Raise the Age 법안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을 소년원이 아닌 일반 교도소에 보내는 2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주지사 사무실 산하 청소년 공공보건 사법위원회는 지난 1월 형사 행정개혁안의 일환으로 Raise the Age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도소 수감 청소년의 최소 연령을 18세로 올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원에서 사회 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청소년은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청소년보다 성적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5배나 높고 자살을 시도할 확률도 8배나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교도소 수감 이후 사회로 나왔을 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비싼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등록금 내년 학년도부터 2.9% 인상이 승인됐습니다. 브라운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은 최대 4.4%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학생들의 반발에 학부모들의 한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칼리지 보드 이사회는 지난 7일 2015에서 16학년도 대학들의 등록금을 평균 2.9% 올리기로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트머스와 브라운, 예일과 코넬, 펜실베니아와 프린스턴, 하버드 등 8개 아이비리그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이 최대 4.4%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하버드와 컬럼비아를 제외하고 인상률 순으로 보면 브라운대가 4.4%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 예일대 4%, 코넬과 펜실베니아, 프린스턴대 3.9%, 다트머스대 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는 2014에서 15학년도에 7년 만에 최대폭인 3.9%로 등록금을 올린 바 있어 이번에는 얼마나 오를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비리그 대학 중 인상률이 가장 낮은 다트머스대의 올해 대학 등록금은 63,744달러, 인상폭이 가장 큰 브라운대는 올해 등록금이 62,046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재선에 성공한 마이크 혼다 의원이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그간 도움을 준 한인사회에 지지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총리의 발언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한인타운 노인회관, 친한파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마이크 혼다 가주 하원 의원이 한인 노인들을 찾았습니다. 혼다 의원은 한인 노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과 함께 방문한 혼다 의원은 한인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이번 선거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plain to them why I'm involved with the issue of the sexual slavery issue, the Wianbu issue. And I just wanted to let them know and thank them for their support, thank them for their prayers too. 혼다 의원은 한인 노인들과 사진도 함께 찍으며 같이 갑시다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혼다 의원은 일본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연설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m not going to let them do that. So it's my job to make sure that we keep this issue in his face.
until he understands that he has to apologize. 오늘 한인 노인들을 만난 혼다 의원은 이후 한인타운의 호텔에서 한인들이 초청한 강연회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금, 은이 피부에 좋다고 해서 금과 은을 활용한 화장품이 인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보석 마사지가 효과가 좋다 하니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으로 마사지하는 게 유행인데요. 실제 효과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한 마사지샵. 마사지사가 누워있는 여성의 몸 위로 커다란 초록색 수정을 얹습니다. 머리맡엔 파란색 수정을 두고 두 손으로 기를 보내는 듯한 동작에 취합니다. 그리고는 몸 구석구석을 문질러 굳은 근육을 풀어줍니다. I feel that those treatments prepare us and make us feel better and stronger to receive reality. 베벌리힐스의 또 다른 마사지샵. 자잘한 루비 조각이 담긴 오일을 손님의 목과 가슴에 뿌리고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루비는 물론 에메랄드,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 담긴 오일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급 마사지샵들이 선보이고 있는 이른바 보석 마사지입니다. It was healing and it was very soothing, a kind of a continuation of my morning meditation. 좋은 기운을 지닌 보석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몸 안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게 업소 측의 주장입니다. Deep informational level, once you start moving those blockages out that don't belong there, when the whole process of self-healing is promoted. 때문에 마사지 비용도 90분에 30만 원 안팎으로 꽤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보석이 지닌 어떤 기운이 힐링을 도와주는지 또 실제로 힐링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소문이 나면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마사지에 이용되는 건 보석뿐만이 아닙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비누 모양의 돌을 여성의 등에 부드럽게 문지르고 몸 여기저기를 돌로 지그시 누르기도 합니다. 수억 년 전 히말라야의 청정 지역에서 생성된 소금 결정체입니다. 히말라야 소금 돌로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근육통이나 스트레스도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Calcium, potassium, magnesium and various other minerals which we need for our own health and well-being, and they're naturally contained within the stones. 소금돌을 이용한 마사지 역시 맹신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서의 최신 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한글을 포함한 14개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총 78페이지에 달하는 안내서에는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각종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신규 이민자를 타깃으로 하는 사기 대처법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를 중심으로 한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기를 저지른 한인 신용사기단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씨와 양모 씨를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은행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연방우정국 조사관은 김 씨와 양 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소 3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돈을 빼돌렸다며 피해액이 최소 43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원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소상인 포럼이 열립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 폴 벨런 뉴욕시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4시 플러싱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스몰 비즈니스 포럼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뉴욕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과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개발센터 등의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아름다운 재단 USA의 제9회 연례 만찬에 기조연사로 초청됐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USA는 오는 5월 21일 오후 6시 30분 티넥의 글램포인트 메리엇 호텔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연례 만찬을 열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측은 차인표 씨를 기조연사로 초빙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리다 차차 개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은 전날보다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